여러분 혹시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잃을까 두려우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아내나 가족에게 실망을 줄까봐 걱정되시나요? 사실 60세 이상 남성의 48%는 몸은 따라주지 않지만 욕구는 여전해서 자신감을 잃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6가지 약물에 대해 제대로 아시게 되어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게 되실 겁니다. 서지훈 비뇨의학과 전문의입니다. 혹시 매일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모르는 사이에 심장마비 위험을 높이고 있을까 걱정되시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심장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6가지 흔한 약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특히 중장년 남성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이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호르몬 피임약입니다. 나는 남잔데 왜 피임약 얘기인가 하고 의아하실 수 있지만 이 내용은 배우자나 자녀분의 건강을 위해 꼭 아셔야 할 부분입니다. 호르몬 피임약은 여성분들에게 출산 조절의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심혈관계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이 함께 들어간 복합제 Combined Hormonal Contraceptives는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을 2배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2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경구 복합제를 복용한 여성의 경우 연간 1만 명당 1명꼴로 심장마비 4.7 60명당 1명꼴로 뇌졸중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질레링 형태의 피임제는 심장마비 위험을 3.8배까지 올린다는 보고도 있죠. 이러한 이유로 가족 중 피임제를 쓰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안전한 방법으로는 프로게스틴 단독 피임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심혈관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프로게스틴 단독 자궁내 장치는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NSAIDs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약물로 통증이나 염증, 열을 내릴 때 흔히 사용되죠. 하지만 이 약물들도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NSAIDs는 COX 효소를 억제하여 통증을 줄이지만 동시에 혈관을 수축하거나 혈소판의 작용을 변화시켜 혈전이 잘 생기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FDA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NSAIDs를 복용한 초기 몇 주부터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장기 복용이나 고용량 복용 시 그 위험이 더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디클로페낙은 그 중에서도 심혈관 사건 위험이 가장 높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반면 나프록센은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조금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필요 최소 용량을 필요 최소 기간만 사용하고 장기 복용이 필요하다면 혈압과 심장 관련 부작용을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고위험군이라면 다른 통증 조절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계속 들어주세요. 세 번째는 티아졸리딘디온 계열 당뇨병 약입니다. 대표적으로 로시글리타존이라는 약물이 있죠. 이 약물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심혈관계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사용이 크게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007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로시글리타존 복용 시 심장마비 위험이 43%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었고 심부전 위험 역시 상당히 높았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사망률이나 뇌졸중 증가와는 뚜렷한 상관이 없다는 보고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심부전 부작용이 문제라는 결론이 많습니다. 이미 심장 질환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많은 분이라면
다른 당뇨약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다른 위험 약물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한구울제입니다. 특히 삼환계, 한구울제, TCA, 나,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E, 가 포함됩니다. 삼환계 한구울제는 기분을 개선시키지만 알파 수용체를 차단해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고 부정맥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로 인해 어지럼증이나 심각한 부정맥 심박수 증가가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SSRI는 비교적 심혈관 부작용이 적지만 시탈로프람, S시탈로프람 등은 고용량에서 QT 간격 연장이라는 심장 부정맥 위험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FDA에서도 하루 최대 용량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심혈관 질환이 함께 있는 분이라면 SSRI가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지만 개인별 상태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슈도에페드린입니다. 감기약, 비염약에 흔히 들어있는 성분이죠. 코막힘을 풀어주지만 전신의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과 심박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하며 심근 산소 수요가 늘어나 심장마비를 촉발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게다가 슈도에페드린은 부정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기존에 부정맥 병력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 상담 후 사용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신 분들도 장기간 복용하거나 고용량 복용 시에는 혈압과 심박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많기 때문에 복용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약물, 호르몬 피임약,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티아졸리딘디온계 당뇨약, 한구울제, 슈도에페드린. 이 약물들은 무심코 복용하다가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주변 가족이나 지인이 해당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듣고 싶은 주제를 남겨주시면 채널에 준비된 다른 영상들과 함께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